인포맥스 라이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사항 전달해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지, 봐봐. 빠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가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금세 정원이 마감이 됐대요, 소장님. 그런데 실제로 네. 연락을 드려보니까 일정이 확실하지 않거나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더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예. 자리가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꼭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날짜와 장소가 어떻다고요, 선생님? 예, 날짜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죠. 맞죠? 네. 금융투자협회 빌딩 맞습니다. 3층에 불소홀인데 여기가 또 주차하기도 마땅찮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뭐 버스도 있습니다만 네. 전철은 제일 가깝기는 9호선 색강역 아니면 여의도역 5호선이나 9호선 여의도역 1호선 대방역도 가능하십니다. 나오셔서 네. 마을버스 11번 타시면 됩니다. 상세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하느냐? 일단은 1부에는 저 이승희 아나운서와 이진우 소장님의 사회로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냐면요. 강영현 이사님 그리고 김영희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년 약세론의 모든 거 살펴볼 거고요. 2부는 소장님께 2부는 예, 사회는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앵커시죠. 박정현 박사 그리고 이제 패널은 오건영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 그리고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 출연하십니다. 두 분 다 뭐 매크로에 대가라 할 만한 분들이고요. 내년도 환율과 금리 향방 짚어볼 것 같습니다. 네, 3부에서는 내년 강세론의 근거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곽상준 지점장의 사회로 박재익 대표, 유동원 본부장이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하고 싶은 시청자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앞서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느낌이 오시죠? 1부에서는 살짝 겁을 줬다가 네. 2부에서 저 겁준 게 맞아 한번 점검해보고 3부에는 또 이렇게 약을 주는 그 순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통자리 두 분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죠, 소장님.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김민수 대표님. 레몬리서치를 빼먹으면 안 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뭐 그 12월 1일 공개 방송에 패널은 아니시지만 저희가 소장님하고 의견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네. 예, 잠깐 얼굴이라도 비춰라. 네. 가겠습니다. 예. 네, 요청하시면 가겠습니다. 요청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톰제리 보고 싶다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패널로 안 나오셔서 아쉽다는 분도 많으신데 맞아요. 네. 오셔서 우리 이것도 제가 사진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또 이렇게 인사들 하시고 네. 우리 또 오시는 또 우리 애청자분들 아이디로 말씀해 주시고 성함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디 우리가 이제 어지간한 아이디는 다 아니까. 기억하죠. 네. 그럼 뭐 인사할 때 이상한 아이디 없나요? 저는 아침 햇살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뱃살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거기 아니 아이디 그렇게 적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아침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도 그러니까 제 예를 들잖아.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면. 톰제리님의 저력이 있는 것 같은 김우정님이 갑자기 톰과제리 보러 가야 하나요? 이러시네요. 예. 오셔야겠네요. 영광입니다. 예. 참 이게 온라인에서 이런 분들 얘기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참 자기소개할 때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를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진우야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저 진우야입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예. 유유님이 갑자기 저는 아침 뱃살 크크 이러시는데 그럼 오셔서 아침 뱃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풍채도 보여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위클리 리포트 들어가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네. 저기 어제 우리 살만이 형 오셨잖아. 오셨는데 왜 그렇게 네옴시티 관련주가 희비가 걸렸어요? 그 중에서 간 놈은 뭐고 빠진 놈은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옴시티 얘기는 별로 없었죠. 빈살만 왕세자하고 우리 예. 윤 대통령하고 회담해서 예. 네옴시티 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뭐 그쪽에 장관께서도 네옴시티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 어제 이제 MOU를 5건 맺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서로 얘기하자면 한번 다 합치면 한 400조 된다라고 하는데 뭐 말이 이제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샤인 프로젝트를 이제 확정지으러 온 거죠. 무슨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 샤인. 이게 아랍어로 메라는 뜻이고 이게 S-오일이 2차 증설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8년인가 그때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S-오일을 현재 지금 S-오일의 석유 비중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석유화학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나프타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어디 사우디에다가?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S-오일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람코 거니까. 아람코 거니까. 아람코 거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어제 MOU 중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MOU를 맺었고 나머지 뭐 DLH라든지 아니면 제가 우리나라 건설회사 2군데랑 한 거는 이제 그거 현대 엔지니어링, 예. 롯데케미컬. 네. 샤인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거고. 그 MOU는 지난 화요일 날 그 우리 김민수 대표가 우리를 빵 터지게 했던 모유하는 정도의 MOU는 아니죠. 뭐 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MOU죠. 뭐 MOU를 믿냐 안 믿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MOU 자체가 예. 성격 자체가 수장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정도니까. 우리 언제 밥이라도 하면 해 이게 MOU구나. 네, MOU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진전된 거지만. 이거 칼렌더 딱 펴갖고 날짜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계약이죠. 계약을 그럼 이제 그건 약속이 확정된 거니까. 그건 계약이지만 지금은 이제 MOU 단계. 물론 이제 MOU라는 것은 우선 협상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빈살만이고 세 분이 저한테 와, 좋은 거 하셨네요. 2,800조. 좋은 역할. 오늘 그 짤이 돌아가는 게 거기 우리나라 총수분들 쫙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총수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총액하고 네. 살만 형 총액하고 비교해 보면 그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데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거기는 궁금해요. 2,800억 달러고 2,800조 오고 여기는 뭐 해가 30몇 조. 뭐 세 자리 수 뭐 이러니까 아하. 뭐 그런 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오늘 뭐 차파리 저 뭐 못 폼파리 뭐 봐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돌아 하여튼 어찌됐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손 보셨어요? 네? 손 상당히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구라? 저 회장님들께서 네, 다 경청하는 모드로.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돈 많으면 형이니까. 직접 와서 뭐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네옴시티는 하고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 뭐 신재생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샤인 프로젝트 마무리 짓고 갔다라는 거 하나 이게 팩트고요. 그다음에 뭐 뒷얘기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일본을 안 간 이유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30년에 부산 엑스포하고 이제 둘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유치전이에요. 엑스포 유치전. 네, 부산하고 이제 붙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얘기도 이건 뭐 내피셜이니까 이제 빼버리겠습니다. 팩트가 아니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고 그건 이제 결정이 나야 돼요. 아직 이제 부산과 사우디가 지금 엑스포전을 벌이고 있고 네.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로 이제 왕자를 차지한 거잖아요. 몇 가지 이제 암살 사건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 틀어졌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게 이제 탈석유화해서 이제 네옴시티를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중동에서 처음 엑스포를 하겠다 이런 거를 내세운 어떻게 보면 빈살만 왕세자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IRA법을 이제 강조한 것처럼 빈살만도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내피셜이니까 빼더라도 어쨌든 뭐 샤인. 샤인이 일단 현재로서는 팩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샤인의 무게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샤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뭔지 진짜 최종 결정이 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자꾸 살만이 형 하는데 네.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원래 빈 살만이다 보니까 네. 살만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 살만의 아들 누구? 무하메드. 아하, 무하메드가 원래 이름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무형. 무형님, 네. 형님. 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뭐 아, 근데 알겠습니다. 예전에 무대리도 돌아다니시던데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정해 보죠. 네. 네. 무형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김형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죠. 오. 네. 근데 그건 뭐 가셨으니까. 네. 네, 그렇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샤인 프로젝트가 원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2018년도에 네. 1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한 40억 달러 진행이 됐고 그때 처음으로 SOE라는 데에서 드디어 투자를 그러니까 아람코로 투자를 받았더니 거기서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성과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윤활유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정제를 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이 석유화학 업체에 좋은 게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제 샤인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고도화 설비. 이게 왜 고도화 중요하느냐? 설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원유를 갖다 정제하게 되면은 이만큼 갖고 와도 거기서 정제하는 능력들이 어떤 때는 이거 휘발유가 모자라 휘발유 그러면 경유가 모자라 경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설비가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SO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필요해? 잠깐만 그리고 턱 내는 거죠. 합치면 뭐 7조 9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샤인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안에 내용들 보게 되면 스팀 크래커 맛있습니다. 크래커 그 크래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 건가 할 뻔했어요. 스팀으로 찐 크래커 이게 아니고요. 네. 올레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어렵게 얘기해 보세요. 어렵게 설명할 만큼 공부를 안 몰라요. 해보니까 맨날 쉽게 얘기하는 것. 원유를 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어렵게 얘기하시는 물질들을 중인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틸렌을 만드는 거예요. 어. 에틸렌을 만들면 그가 각종 석유화학 제품이 되는 에틸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기초 소재죠. 그 부분을 만드는 시설이 스팀 크래커입니다. 다 여기 문송이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지 뭐. 문과생이 이 정도면 네네. 뭐. 자, 그래서 고게 스팀 크래커인데. 네.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와서 사인하고 가신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고 네네. 나머지는 계약상으로만 나와서 뭐 이제 뭐 하겠다. 뭐 게임이나 뭐 바이오 여러 가지 다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핵심이면 이 관련된 종목을 봐야죠. 글쎄. 왜 안 가요, 근데? 왜 안 가요? 왜? 다음 주부터 가요. 다음 주부터 가요? 관련된 종목이 뭐지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게 2024년부터입니다. 24년 공사가 시작되는 게. 네. 아니 그래서- 벌써 땅 파기는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본격적 공사는 24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SOE 프로젝트 2단계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투자해서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SOE과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네온시티 말고 지금 여전히 샤인 프로젝트 그 얘기. 샤인에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SOE이 그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3년 전부터 배당 성향을 30%를 유지하면서 배당을 줄여왔다. 내부에 이제 돈을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올해까지 배당 성향 30% 유지하겠다.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내년부터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거죠.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줄 것이냐, 외부로 유출할 것이냐, 내부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SOL은 교과서적으로 그동안에 투자가 없었으니까 외부로 유출했다가 이제 내부에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OL은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 포인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자금 조달 과정은 이제 뭐 나름대로 본사에서 돈이 날라오는 것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외상 매출금 대금을 천천히 보내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우디 쪽에서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가 만드는데 그 원유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좀 천천히 줘라. 그러면 여기서 잉여 현금이 돌아가잖아요. 그걸 갖고 투자를 해라. 이런 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당이 좋으냐, 내부로 남기느냐, 외부로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공부하기 딱 좋은 이번에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SO를 사요? 이제 SOE를 볼 때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 전에 우리가 SOE를 볼 때는 배당주로 봤잖아요. 분기 배당, 네, 네. 배당주로 봤지만 이제 배당주 매력은 올해로서 끝났고요. 네. 내년은 배당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에 증가한 T의 증가와 Q의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봐야 돼요. 이제 배당주로 SOE를 보시면 안 된다. 배당 안 줘요 그럼 이제? 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벌써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봐야 돼. 지금 이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배당 성향 30% 유지해왔고 내년에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보다 그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전과 같은 그 배당주의 매력은 어쨌든 전과 같진 않을 것이다. 많다.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죠. 저라면 네. 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게 저는 항상 저래 뭐 유가 따라서 움직여라고 하다가 성장 모멘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뀌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저라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가 네. 사란 얘기예요? 살 건 따로 있는데 뭘 그 저도 관심 있게 볼 공부해봐라? 겁니다. 네? 저도 관심 있게 볼 어떤 겁니다. 측면에서요? 지금 이제 저는 아니 이거는 내가 요즘 방송을 다녀보니까 네. 끝에 가서 살까요? 사라 팔아라 얘기 안 하면 다 씨알데기 없는 얘기더라고. 그래 사? SOE? 근데 저희 방송은 다른 방송에 다르잖아요. 깜짝이야. 이거 그래 봐야 똑같아. 그래 사요 사지 말아요. 사요. 사요. 예. 왜냐하면 오케이 알아들었어. 지금 이제 사면 돼. 이 중동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왜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합니까? 왜? 탈석유죠. 탈석유. 탈석유. 네. 석유를 물려주지 석유가 이제 고갈되니까 탈석유 하겠다는 게 네옴시티죠. 그다음에 중동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자원국으로서 원유를 팔았죠. 근데 돈을 누가 벌죠? 우리나라가 벌죠. 원유를 수입해 와서 남해 화학별지에서 정제해서 하니까. 걔네도 이제 그걸 본 거죠. 네. 결국 그 원유를 지금 그쪽에도 지금 우리나라 뭐 그 대림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들이 가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짓고 있거든요. 네.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 시설 가지고 더 늘려서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죠? 다 사우디가 가져가는 거죠. 아하. 이것도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원유를 팔아먹던 애들이 이제는 그 원유를 판 돈 가지고 석유를 정제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이건 그렇게? 하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차 소장님의 사유는 여러분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차 소장님이 사유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사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공부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인포맥스는 여러분께 종목을 사라고 그러고, 권하진 않는다는 진행자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이 천차만별 극과극 계시네요. 아니, 나 한 분은 같은 사요 거리인데. 팔아요 이러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질문을 정리해 할 수 주시고. 있죠. 네네. 저 산티나죠? 빈진우. 아니요 시청자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가난할 했어요, 빈자 소장님께. 빈진우. 아니요. 빈티나는 빈진우. 그것도 진우죠, 진우. 멋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소장님 질문도 네. 대표님이라면 사나요? 소장님이라면 사나요? 요 질문이었죠. 그럼요. 맞죠 소장님? 네. 네네. 가만있어 봐. 벌써 지금 위클리 리포터 시작 안 했는데 벌써 20분이다. 아, 다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네. 그거는 가능해요. 잠실에 롯데타워가 얼추 500m도만 높이가 러플리.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그게 이쪽에 500m짜리 유리벽 그리고 200m 간격으로 해서 이쪽에도 500m짜리 유리벽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그 거리가 170km인데 170km로 쫙 직선으로 해갖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사람들도 살고 200m 같으면 그 뭐 부딪히겠다. 그러니 그 우암 네. 뭐 빙빙빙빙 날아다니는 것들로 그렇죠. 뭐 예, 예. 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예. KCC 글라스 하세요, 그러니까. 사요 KCC 글라스. 그 유리 다 누가 되겠습니까? 네. 아, 그게 가능해요. 제가 설계 안 했거든요. 아니 글쎄 조감도를 보니까 어떻게 예. 우리 제리의 촉으로는 예. 조감도처럼 그거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한 얘기 저는 다 믿죠, 그냥. 그런가 보다. 믿어?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해야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깔고 강릉까지 깔고 네. 이 이제 길이 직선 강릉까지죠. 글쎄. 근데 폭은 우리 여기서 한 대전까지 폭이 되는 거죠. 아니 200m. 이쪽에 롯데타워 그러니까 높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옆에 주위 배후단지까지 가면 대전 정도 가는 라인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조감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 돈을 누가 댈까요? 아니 어떻게 저희 지금 다 털어봐야 돈 얼마 안 2,800조 갖고 계신 분하고 그분의 큰 빅픽처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너는 2,800만이라도 있냐? 이름 아니야. 이름 눈빛인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미분양 그 정도 규모면. 그 뭐 얼마 된다고? 폭 200m에 뭐 거기 층이 있으면 거기 다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네. 어렸을 때 본 책인데 이렇게 제가 쓰고 우리 보통 김비서 대표랑 한 2m 정도 있잖아요. 이 양쪽에 1m, 1m 해가지고 사람을 쫙 세운다라면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땅이? 모르겠어요. 호주 정도면 돼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다 다 촘촘한. 그러니까 1m씩 쫙 해서 전 세계 사람들 세워놓으면 아니 정도- 그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80억 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이면 거기다가 다 거기 사우디가 살면 되지 않을까요? 뭐 1m에서 조금 더 좁히지 뭐. 그러면 들어가겠네. 그리고 미분양 나면 살만이 형이 다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네. 참 쓸데없는 걱정이 그렇죠. 그거지. 예, 예. 재벌 지금 당장 내일 시장이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글로벌 위클리 리포트. 네. 위클리 리포트. 가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시- 짜잘실이 뭐 움직일 거 있나? 오늘 갔겠지 또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상승이다. 아니 위로 간다는 사람 한 절반 되고 내 주변에 벗기네. 아니야 이거 속지 마.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가 또 절반이던데. 반반이에요? 그럼 못 가는 거지 뭐.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차티스트님은 어떤 픽을 하시겠습니까? 자, 업, 다운. 역으로 공격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하죠.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연합뉴스 경제TV의 한 코너. 내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살 겁니까, 팔 겁니까? 그렇죠. 무슨 종목? 아니 어디서 뭔가 많이 갖고 보던 있으시니까 장면이 팔 겁니까? 네. 네. 아니 다음 주에 그거 말고 사요 팔아요. 살 거냐고 팔 거냐고. 다음 주에 사요 팔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됐고 빨리 얘기해 달라고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들고 있을래? 들고 있을래? 예. 들고 있을래? 응. 다 먹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입니다. 저희 기분이. 알겠죠? 네. 내가 나쁘네. 잘못했네. 네.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 차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네. 지금 한 주 사이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국 쪽이 그래도 위쪽입니다. 좋네. 네. 예.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팁니다. 네. 오늘도 뭐 말 많았죠. 또 장중에 또 금융투자 속세 관련된 이슈도 많았는데 일단은 금융투자 뭐 관련된? 뭐 그건 이따가 또 예. 또 네. 이따가 네. 한 번 더. 그러시고 그래도 잘 버티는데 유럽하고도 같이 이제 나란히 어깨를 나르면서 잘 버티는데 나스닥이 못 올라오고 중국은 저기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스닥이 왜 이렇게 못 갑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네.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 나스닥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왜 못 가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의 일봉 다른 걸 좀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보면은 저희 좀 포맷이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포맷이 좀 바뀌는데 PD님이 정성스럽게 좀 바꿔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죠? 현란하게. 현란하게. 뒤에 배경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밑에는 지지합니다. 근데 한번 훅 들어왔다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봤었던 거는 다 여기서 막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하겠다 싶었던 게 확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약한 시장에서 예의는 한번 이 검은색 선 강하게 돌파했다가 다시 딱 지지하는데 여기서 멈춥니다. 1차로는 멈춰요. 그래서 어제 딱 보면 시가가 55에서 시작했어요. 밀려도. 네. 거기서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저기 지지했으면은 저게 지지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약한 1970 뭐 이렇게 정도 될 11,000선. 네. 요 정도인데 요게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이. 오늘이. 네. 네. 한 이번 주 들면서 거래는 계속 빠졌습니다. 오늘 거래 딱 터지면서 방향을 결정하겠죠. 네. 위냐 아래냐. 요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가게 되면 이 갭 요거 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추세 안쪽까지 또 들어왔다가 어떤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병원은 보자. 하지만 이거 지지한 게 어딘데? 그리고 그냥 쭉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젠 요 앞에가 저항이 아니겠죠. 적어도 박스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레벨업을 한번 시켰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거래 잘 되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네. 네, 충분히 거래가 되면서 과거에 이제 그래도 연말인데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죠. 근데 무슨 정신? 아니
정신 놓고 이제 매매하기 싫어요. 정신 좀 살려주세요. 이런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는 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갭이 한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메꾸는 과정 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 2430세. 여기서 크게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여기서 이제 버텨준다고 하게 되면 제가 해석하는 제 나름대로 해석은 네. 이제 또 밑에 이제 양의 기운들이 쭉 올라옵니다. 지금 김 대표님 지금 네. 저 코스피에서 네. 지금 캔들이 물고 있는 저게 5일선이에요? 빨간 거? 비밀입니다. 그러고 아, 여기 보이겠구나, 여기요. 그 빨간 거 저기 네. 그러고 그 밑에 55일선 말고 그 약간 흐릿한 하늘색은 며칠 선이에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웬입으로 안 되죠. 네. 네. 아이, 뭐, 저만의. 혹시나 그냥- 저거 네. 네. 저 차트에서 아싸라게 저 2430 근방에 갭 채우고 말이에요. 네. 갭 딱 채우고 여기 제일 좋습니다. 갭 채우고 네. 저 빨간색 뭐 며칠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리가 끄는 저 선 이동평균선이 네. 저 뭐야 초단기니까 네. 갭 채우면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 하늘색의 와우 바로 와우 장면 한번 찍고 가면 어떨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탁 한번 양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호수 칼끝처럼 한번 탁 치고 한번 쫙 올라가면 어떨까? 이렇게 크로스가 딱 되게 되면은 완벽하게 콜옵션 매수 많이 그랬었어요, 제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저것만 놓고 보면 네. 일단은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았고, 좋았고. 네? 근데 위에서 꺾어지기 조금 전부터 꺾어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았고, 그럼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 저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저것만 놓고 본다라면 그때 샀던 사람이 더 샀다. 아,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사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 상황에서 보면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만 어제 이제 한 100에 먼저 팔고 뭐 이런 상황들이 환율도 지금 뭐 불안불안한 상태. 그러면 단기로 외국인들이 한 10% 15% 먹고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왔으니까 하여튼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저기서 이제 돌리느냐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더 나. 지금 이제 완전히 단타로 끝난 건데. 근데 소장님 좀 너무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차티스트님께서 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은 네. 안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소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네. 안 가면 무수님 책임지시겠죠. 아, 그럼요. 예. 뭐, 어차피 뭐 간다고 하셨으니까. 금융투자 소속세 뭐, 아니 장가 책임. 나도 좀 뭐야 좀 이렇게 격려와 칭찬 좀 듣고 방송 생활 좀 해보려고 요즘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래도 뭐 이래 하다가 2,500도 올라서고 2,550 또 뭐 그거 하고 뭐 우야 뭐 2,600도 뭐 하면은 얼마나 욕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 둘은 소장님 믿잖아요. 소장님 의견 따를 테니까요. 사요? 눈빛이 왜 저래? 소장님 믿기 때니까요. 잠시만요. 네.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3,335명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진우 소장님을 향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좋아요. 구독과 맞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발. 좋아요. 더 이상 안 나가면 오늘 뭐 종목 그냥 넘어가죠, 뭐. 여러분 빨리 눌러주세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아까도 돌아가면 네. 샤인 프로젝트 하면서 약간 드릴 얘기가 있었는데 아. 뭐 일단 시간 되면 하고요. 아. 좋아요 개수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 도와주세요. 시킨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탁금 지수 신용잔고. 일단은 지수 가는 것 대비해서 못 따라옵니다. 다들. 더 신기한 게 저 신용잔고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수 가는 걸 이제 못 믿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코스닥은 더 빌빌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좀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손맛 할 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냥 기다려봐 이런 상황들인데 의외로 또 예탁금은 또 올라와요. 한때 이거 좀 개인들 팔아서 빠져나가나 싶었더니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수는 움직이는데 우리 마음은 동하지 않고 있다. 네. 여기서 나온 게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 앵커님은 지금 주식 사고 싶으세요?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긴 한데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일단은 그 파킹 통장에 넣어놨다가 네. 일부 예수금으로 보내놓긴 했어요. 통장을 그래서 예수금이 늘었구나. 아니 제가 조금 한 1조 늘은 게 그거 아니에요? 예우금까지 아닌데 40. 너무 자세히 가면 안 되죠. 거의 약간 먼지의 무게 정도 되는 거는 아니 먼지의, 근데 네. 통장을 왜 주차장에 두세요?
아예 아시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킹.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네, 예금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입니다. 네. 안 받아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 보면서 좀 짜증이 약간 났습니다. 네. 가뜩이나 뭐 정부에서도 시장 취약하다 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연기금은 기관이 판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연기금이 팔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맞이 야,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연기금이 그냥 야속하고요. 거기다가 또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의외로 사모펀드 쪽에서는 예약 출금? 그러니까 좀 이번에 계약 만기되면 일단 뺄게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것도 좀 여기 잡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 뭐 외국인들 판 거는 솔직히 코스닥을 많이 팔았죠. 근데 미리 팔겠다고 한 게 벌써 잡혀요, 수치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동향을 요즘 들어보니까 동향이 그렇다.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미리 팔아놓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데 친구들이 말하면 몇 명 안 되니까요. 표본이 아닙니다. 예. 네. 그 많은 운용분들에서 요만큼이니까요. 네. 그래서 잠깐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만기가 한 2달 남았는데 만기 때 빼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정리 들어갈 부분도 있겠죠. 그렇겠죠. 보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까처럼 저처럼 단기적으로 꺾인다라고 보면 한 반 팔아놓고 상호 부분도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못 샀던 전기전자 쪽으로 개인들 조금 들어오고 있고 운수장비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의미 있게 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외국인들 쪽에서 유통 그래 봐야 뭐 1,000억도 안 되니까요. 유통 쪽 조금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약간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 호텔 신라 뭐 추적 커버링 뭐 이런 것도 같이 겹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쪽 뭐 의미는 없습니다. 별로 그냥 큰 그림상은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뭐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연기금이 대거 파는 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특이해요. 외국인들이 산 거를 연기금은 팔았다. LG에너지 솔루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요. 근데 연기금은 그 전에 샀던 거 좀 팔아야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한 열흘 넘게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연기금의 종목, 연기금의 사랑 LG에서를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 보니까 전략이 좀 바뀌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게 잘 사고 그러는데 왜 지금 하필 이럴 때 파나? 이럴 때 그냥 울컥했습니다. 그러겠다. 네. 오늘 진도 빠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종목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사랑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ETF 방향성 갖고 있는 거는 검은색으로 약간 좀 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아직 끈을 안 놓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중이고요. 상방적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네. 계속 그렇죠. 이번 주 내내 동향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럼 기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냐? 타이거 200, 호랑이 200, 200마리를 샀어요. 호랑이를. 그래서 저 안에 주로 뭐가 있어요? 타이거가. 호랑이. 글쎄 뭐가 있냐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그냥 그러면 코스피 200을 가지고 또 타이거라 그래요? 멋있잖아요. 타이거 운용. 네. 타이거 운용. 네, 그 이름을 뭘로 짓느냐? 그거는 혹시 나중에 제가 운용을 하게 되면 이지도사님께서 하나 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저거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사는데요. 그것도 그냥 안 사고 레버리지로 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되면 와 우리 차티스트님이 딱 맞추셨네요. 뭐? 간다면서요 다음 주. 근데 또 이거 보니까 또 불안하노. 평소 잘하는 선수들 같으면 아싸 하겠는데 또 갑자기 30분은 못 가세요. 그래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는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어떤 섹터를 사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는 게 전혀 안 보이고요. 딱 보이는 거 하나는 그거 하나입니다. 기관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와, 이거 참 중간중간에 그 짤짤이 했던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네. 네네. 아, 그 설마 오늘도 양봉? 그러면 어. 제 거 다 가져가지고 또 양봉 쫙 내버리고. 아이쿠야. 와, 이거 뭐 이래. 그래도 내일은 좀 쉬겠지. 그러면 한 2, 3일 쉬었어요. 제리 형. 네? 진짜 그 짤짤이 얘기 나왔으니까 진짜 궁금했는데 네. 한미글로벌 갖고 몇 프로 먹었어요? 아,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어. 이게 샀다 팔았다 올라가다 아이고 많이 올랐구나 이 정도지. 그걸 해서 막 아우 총수익이 내가 얼마나 이걸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금 네. 이준 소장님 눈에 별이 박힌 줄 알았어요. 너무 반짝반짝거리셔가지고. 오히려 트레이딩하기는 한미글로벌 같은 게 폭이 네, 좋습니다. 방이 아닌데 올라가는데 폭이 봉이 작잖아요. 네. 그런 네, 거보다는 봉이 큰 게 수익 나기가 좋죠. 근데 그거는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 커져 변동폭 커지는 거는 네, 그런 건 그런데 차라리 그냥 저런 식으로 추세 맞춰가면서 쭉 움직이는 게 솔직히 큰 건 아니어도 아 내가 오늘 그래도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짤짤이게에도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어깨에 약간 그런 게 또 있군요. 아유 그거 오늘 그래도 다른 데서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2, 3%는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편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추세 갖춰가는 종목들. 앞서 그 보셨던 이제 지수처럼 이렇게 쭉 가는 그 단기 이동평균선 따라서 쭉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솔직히 편하긴 한데 편한 장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 내가 참 왜요? 제가 참 그러네요. 왜요? 이 연합뉴스 경제TV라고 하는 참 이 뭐랄까 공신력 있고 참 뭔가 듣기만 해도 신뢰가 가는 이 채널에 또 금요일 시간에 이런 시간을 하면서 진행을 갖다가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큼지막한 어떤 투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그거 갖고 얼마 먹었어?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어? 이런 게 시청자분들도 이 궁금해하세요. 얼마나 이게 천박해져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 그래서 원래 싼티 쇼지 않습니까? 경기 예능 아, 예, 예. 쇼라고 네, 네. 말씀해 쇼 주세요. 산티. 괜찮은데? 네. 그냥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하루하루 이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대충 이게, 오늘 이렇게 해서 한 달 봐서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이 정도 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건강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막 일일비 하다 보면은, 예, 차라리 그냥 내일 종목 못 사나. 이거 연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제 기관 쪽에서는 약간 바이오 쪽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바이오. 예, ABL, 레고캠, 성과, 알테오젠, 시젠까지 이런 것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 이쪽으로 약간 좀 이동하나 그런데 예전에 원래 이런 좀 보통 여기 보면은 현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이런 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라졌네요 이제는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리고 그냥 보면 지금 약간 엔터주 담고 있고요. 연말에 왜 엔터주를 관심이 높을까? 왜 비밀이 그럴까요? 있죠. 뭔데요? 공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많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공연을. 원래 장윤정 쇼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예. 그런 다 해야죠. 하긴 네. 저도 보러 잘 안 가는데 이상하게 날 추워지면 좀 뒤져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공연 뭐 있는지. 임영웅 수능도 끝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성시경님의 안 해요. 연말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네. 아, 예. 남성분들보단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요새 저기 우리 성발라. 후나 형이나 후나 형님. 패티 누나는 안 하시나? 디너쇼. 또 연말에 하실 법한데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네. 이쪽은 가서 와 이러는 거고요. 거기는 앉아서 식사하시는 아니요. 성시경님은 와를 안 해요. 약간 발라드니까. 그쵸. 이러고 그때 식사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식사가 나오거든요. 식사가 나오죠 기본으로. 중간중간에 그때 난 커피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실 수 후식으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표는 여기는 본인이 끊고 여기는 자식들이 끊어지고. 우리 아버님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동향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끝났잖아요. 끝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리포트들 나오고 사업 보고서에서 좀 특이한 현상들 나오고 그런 것들은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중소형주가 참 재미없겠다라고 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똘똘한 중소형주가 많아요. 이번에 3분기 때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렇다고 쳐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 다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반기 때 좀 심했던 것들, 원자재 가격 올랐던 거, 물류비 급했던 거, 많이 올랐던 거,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고개를 드미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추려서 대회하죠.
네. 저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봐요. 저 표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저 표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오늘 좀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이. 그리고 또 종목들이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종목들 저기서 저거 익숙한 종목들 매매 많이 하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 외국과 기관들이 사고 더군다나 뭐 SM과 CGN을 빼고 나면 단 하나도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는 지금 떡하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서 2,500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종목들 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게 막 시세를 내고 있고 이러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네. 매매를 따라가자니 부담스럽고 가만히 있자니 내 종목 물타기 하면 이건 하염없이 빠지기만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은 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봐봤자 괴로우니까. 근데 보는 분들은 더 괴롭죠. 지금 그런 장세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금 장세의 모습이고요. 요거 어떻게 보면 과도기죠. 요걸 겪고 나서 저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위로 가준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 따라갈 거고 못 간다라면 또 이 시간은 또 길어질 거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저기 뭡니까 우리 제리 형 정도의 그 내공이 되는 분들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말고 지금 이 장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가면서 장중 이른바 데이 트레이딩에 막 그거 해서 지금 수고한 만큼 뭐가 나오기 힘든 장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공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종목을 찾아서 다니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덤벼들었다가는 뒷북 칠 가능성 높죠. 가는 족족 터질 수가 있죠. 아니 뭐 화요일 날 물방 고기반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빠져붙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바로 또 비웃음을 당하대. 어제 제리가 물방 고기반 할 때 알아봤어. 수요일 날 장 좀 빠졌잖아요. 이게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 저기 여기 와서 유진투자증권의 강효연 이사가 강 7천이라고 했지만 자기는 나스닥 7천을 본다고 했지만 아니 왜 나스닥 강 7천 간다는 그것만 기억을 하셔. 그때 와갖고 했는 말은 12월까지 반등 온다 그랬어. 반등이 오기 때문에 자기는 여전히 7천 간다는 그 뷰는 있기 때문에 이번 이 4분기에 반등을 갖다가 어떻게 뭐 물린 사람들은 손실을 좀 줄이고 아니면 이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에 성공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들을 보면은 뭐 또 7천 간다 할 때 알아봤다 이래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나 봐. 아니면 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저희들도 뭐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제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되게 죄송하죠. 하여튼 물건 고기반이라는 얘기가 제 기준이었나 봐요. 제 기준이었나 봐요. 저 그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엄청 벌었구나 또. 제일 많이 벌었는데 수요일 날.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갑자기 그 생각나요. 제가 네네. 그 친구 회사 따라가지고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한 20명이. 근데 그날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장 무조건 오라 그러죠. 그래서 섬에 가서 배를 띄웠는데 물때가 안 맞아갖고 이렇게 그 추를 달면 추가 이제 밀려나가요. 확 밀려나가요. 그러면 물고기가 못 잡히거든요. 친구랑 나랑 둘이 열심히 잡았어요. 그 와중에 초보가 아니 저는 바다 낚시를 좀 하니까 이게 전 장갑 안 끼고 하거든요. 다들 이제 그 바다 낚시 이제 줄이 세니까 장갑 끼는데 촉을 느끼려고 저는 장갑 안 끼거든요. 손만 느끼려고. 그러니까 그 미세한 움직임 갖고 전 잡고 여기 장갑 끼워버리면 물살이 세니까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때에서도 김인수 대표는 수익 난 거고 그런 거죠. 물고기 또 먹는 거죠? 내가 지금 방금 댓글 달았어. 뭐라고요? 또 지자랑이다. 댓글 달았어. 소장님 그 손으로 그 시간에 이거 다 못 달 것 같은데. 걸어가시기도 힘드신 분이에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래 진짜 오늘만 하더라도 뭐 고만고만해 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빠지는 종목보다 아니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많고 이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네옴시티가 어떻고 우리 그래 무형이 왔다가도 네. 빈쌀만은 쌀만의 아들이다. 그렇죠. 예.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토막 상식.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면접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한미 글로벌이 빠졌더니만 뭐 차익 실현 매물이고 무슨 뭐 대한민국에서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또 선반영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와중에 그러면은 기관들처럼 타이거 200을 사든
코스닥 뭐 레버리지를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사가지고 그냥 장이 오른다 싶으면 그냥 저런 거 사버리고 지수 추종하는 ETF를 사버리고 아니면 팔고 여기서 기어이 머리 복잡하게 종목 발굴해야 돼. 그렇다고 뭐 맨날 뭐 김민수만 따라다닐 수도 없고 저래 해봐야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레버리지. 레버리지만 사라. 아니 그런 레버리지만 거 사다가 빠질 것 같다 싶으면 인버스나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막 꽃버스를 사든지 뭐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나?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나 곱버스나 이걸 쓰는 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입장 쪽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내가 나 5천만 원 매매하는데 방향성 따라 할래. 지금 갈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녁냐고 곱버스 이렇게 매매했다가는 금방 거덜납니다. 제일 어려운 매매요. 네. 홀짝인데 네. 그거 하고 싶으신 분에 제가 권해드릴게요. 선물 한 계약만 가지고 해보세요. 선물은 홀짝이잖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선물 사고 한번 매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제일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해봐서 잘 되면 그렇죠. 본격적으로 해봐도 돼요. 그건 이제 늘려가는 건데. 그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 투자의 세계가 네. 나는 레버리지 상방으로 샀어. 그렇기 때문에 쟤는 꽃버스를 샀어. 에라 올라 그러면 너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떼돈 벌어. 네 주머니 거 내가 가져왔어. 그래서 한 번 더 그어다가 막 애들 해가지고 막 위로 한 번 빵빵하게 했지만도 뭐가 터져가지고 좌우지간 깨고락지가 났어. 이번 내 주머니에서 쟤한테가 꽃버스 들고 있는 애한테. 투자란 게 이거예요. 그냥 네 주머니까 네 재수 없으면 내 주머니 오고 내가 또 물때 잘못 만나면은 내 주머니 있는 내 계좌 있는 돈 니한테 가고 이게 투자예요. 이거 이상의 뭐 좀 이렇게 멋있는 거 없어요. 여기 이 시장에 이 바닥에. 종목 기업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가치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짤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거기서 약간은 좀 비틀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점을 살리면 오히려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와 있는 이상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죠. 펀드 매니저 특성상. 돈이 들어오면 매매를 해야죠. 근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 저는 요즘 같은 경우 아까 소장님 질문하실 때 지금 요즘 어떻게 되느냐? HTS 열어보지 마시고요. 산책도 좀 다니시고 여행도 좀 하세요. 안 열어봐도 괜찮아요? 네? 안 열어봐도 왜 돼요? 주식을 1년 연달아 꼭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금같이 솔직히 안 보이는 저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장이라고 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봐요. 근데 약간 안 보면 뭔가 기회 왔을 때 못 살 것 같고 또 팔아야 될 때 못 그런 팔 것 마음을 같고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내려놔요?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폭등해가지고 내일서부터 만약에 2,600, 2,700 뚫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다음 기회를 잡는다는 느긋함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HTS는 안 보고 인포맥스 라이브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다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속보입니다. 속보야. 아니 그러다가 너무 티났어요? 얘기한 것처럼 확률론이 높아졌을 때 뭔가 강세장이다라든지 확률이 높아졌을 때 거기서 매매를 좀 하고 빠지고 하는 식의 매매 방식. 이번에 그 하워드 막스 오셔가지고 모 매체에서 한 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할 때 매매하고 돈 빼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면 굳이 매일 매매하려고 한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워드 막스 오셔가지고 인터뷰 쭉 보다가 마지막에 한국은 투자 안 한다. 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 왜? 안 한대요? 왜? 솔직히 이렇게 투자 세금 가지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법 보면 엉망인 주주는 전혀 소액 주주는 신경도 안 쓰는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투자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평론가 출신이에요. 평론가? 네, 평론가 출신이고 평론가 관점에서 그런 걸 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이지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 출신은 아니에요. 우리 좀 관점이 다르죠. 차티스트님도 평론가시잖아요. 저희 다 평론하셨어요. 너는 짤짤이 이러면서 평론하시잖아요, 저희. 그럼 잘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를 못 짓겠네요. 아이고, 아니 예. 유경희님은 이제 차 소장님 말씀 듣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 동감입니다 이런 말씀하기도 하시고 기레끝님은 꾸준히 관찰하다가 기회가 올 때만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시기도 하시네요. 다들 또 각각 여러 가지 그 본인만의 스타일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기회 빼이로던데.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제가 뭐 또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런 소리를 한 게 뭐 딱히 2020년 코로나 시국에서 이 장만 보고 처음 든 생각도 아니지만 저는 의외로 빨리 좀 회의가 왔어요. 학창 시절에 책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뭐 은행을 비롯한 정권회사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순기능 뭐 그들이 창출하는 어떤 부가가치 이론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증명도 되고 해서 그래 저기서는 뭔가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에이씨 몸담고 이렇게 와보니까 이거 전부 김민수 주머니까 어떻게 하면 한번 뺏어먹을까 하다가 맨날 김민수한테 털리는 그 게임이더라고. 네, 옆에 김민수 대표님 가만히 계시다 움찔움찔. 여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택다인 그 하나 가지고 뭘 상장이랍시고 하면은 그거 갖고 우르르 몰려댕겼다가 작년에 그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IPO 작년 재작년 동안에 IPO 주식들 종목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뭔 놈의 진정한 밸류에이션이 있고 주관사를 비롯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뭘 거기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그 꼴랑 몇 주씩 받아가지고 뭔 갑자기 웬 따상이야. 따상이 나올 정도 같으면 그럼 공모가 평가가 잘못된 거지. 뭐 따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하는 놈이 어디 있어? 당일날 팔아 그 다음날 팔아. 이게 뭔 투자예요 이 바닥에. 아직 모르셨습니까? 뭐 꼴랑 뭐 좀 기웃거려보고 저 좀 기웃거려보고 뭐 썸네일마다 많이 나오는 거 해가지고 그거 물때 좋으면 먹고 나와. 그거 이제 건물 타면 이제 이게 정말 장기 투자지. 그게 투자예요 그게. 아닌 말로. 세상 망해라 하면서 꽃버섯 하고 달러 막 레버리지 해갖고 잡았다가 또 1400 얼마였지? 1400 얼마에서 지금 한 100 얼마 빠지니까 1430원이 고입점이었죠 거의. 저는 그런 이걸 갖고 맨날 해먹겠다고 이 채널 저 채널 이 유튜브 더 생기고 뭘 자꾸 뭐 대보 아이고 씨 운동장에 선수 한 20명 뛰는데 뭔 놈이 중계차가 20대야. 아유 밀착 취재죠, 밀착 취재. 그 IPO 관련해서 투자 지표에 하는 PSR 매출액 대비 그거 만든 사람이 그거 자기 안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적자 기업 IPO 할 때 PSR 적용하잖아요. 그냥 아이러니죠. 다 버럭하신 겁니까 오늘? 아이 창피해라. 왜 워워도 안 해? 아니 뭐를 할까 하다가 너무 또 오랜만이신 거예요. 그렇죠. 맘 놓고 버럭하신 게 그래서 와, 소장님한테 딱 권해드리고 싶은 체감권이 있습니다. 뭐죠?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요트?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우리나라 번역돼 있고요. 지금 딱 보면 요트 저 배, 부자들 타는 배. 그러니까 이제 그 야트. 뉴욕에 그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관광 하는 사람이 막 자랑하는 거. 이 요트는 무슨 뭐 은행가의 요트요, 이건 금융가의 요트요, 이건 뭐 증권 사장 요트요 막 하니까 그 관광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나요? 정작 고객은 돈을 못 벌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가들이 돈을 버는 그걸 풍자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뛰는데 중개차가 한 20대 있다? 그 20대 허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읽어도 딱 지금과 역사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사실 고객의 요트는 뒤에 크루즈로 있습니다. 잠깐 근데 죄송합니다. 맹탕 예상원님이 네 구독 취소 일단 하겠습니다. 키킹 이러셔서 안 돼요 여러분. 그 선수 20명의 중계차 잠깐만요. 30개인데요. 그 저희 중계차로 오세요. 하지 마세요.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또 그 사이에.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뭐가요? 그래도 이승희 앵커님의 드림력을 많이 올려드렸다 생각을 좀 해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한 것 스승님. 같습니다. 예. 아 뭔가 틱 스승님이 아니라 약간 개그 스승님으로 모시게 된 느낌인데요. 멋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 이제 마무리 슬슬 해야 요거 되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어떤- 피터 린치가 한 짤이 네네네네,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럼. 피터 린치가 예. 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가 찍은 유튜브 돌아다니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안 불안해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이런 게 뭐 이게 투자냐 어쩌냐 했지만도 그래도 4,000명도 채 안 되시는데도 좋아요가 1,100개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시간이 다 됐네요.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만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그거보다 저는 소장님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그 워렌 버핏의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95%가 65세부터 벌었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직 그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맞죠. 다 돼가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네 이 사람. 아 진짜 종목 하나 주소. 아니 30초 안에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 주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월드컵입니다. 맞아요. 20일. 네. 이상입니다. 그럼 롯데 상강을 사? 월드콘? 해봤더니 저건 진짜 내가 상상을 못해. 와 이런 드립을 20초 안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좀 끌죠 뭐. 아니 근데 빠방은 들어야지. 관련주를 해봤더니 네. 살아있더라고요. 관련주가 이상입니다. 네. 월드컵 관련주? 네. 오케이. 네. 또 하나 또. 저는 영화관에서 월드컵 볼 겁니다. 영화관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우리 소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클로징 직전의 시간이었고 여러분 저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밤! 네, 다가온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